자, 심리사회 이론의 에릭슨의 이론을 다른 걸로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심리사회 이론의 기본적인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와 사회 문화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자, 요소의 상호작용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자아를 강조합니다. 발달 단계를 전생애로 구분했습니다. 자, 우리가 봤죠?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구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사회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위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심리사회적 위기. 자, 이 심리사회적 위기도 8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8단계까지 있으니까요. 각 단계마다. 우리는 1강에서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점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점성의 원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칩니다.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생의 8달 단계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적인 측면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심리사회 이론의 사회는 사회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그 다음에 자아를 강조했다고 했죠. 자아 특질과 병리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심리사회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단계 들어가겠습니다. 8단계를 쭉 세팅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여기에 단계명을 쓰겠습니다. 단계명은 동의어가 있는데 첫 번째 1단계를 영하기 유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기, 초기 아동기. 지금 여기 유아기와 여기 유아기가 동의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연령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게 1단계 유아기인지 2단계 유아기인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18개월까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8개월에서 3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럼 여기는 2단계 유아기를 말하구나. 이거는 1단계 유아기를 말하구나.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학령정기입니다. 학령정기는 놀, 기쁠, 유희 연령기라고도 합니다. 3에서 6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령기입니다. 학령기는 아동기와 동의어가 됩니다. 대개 초등학교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티네이저, 13세에서 20, 거기 나온 대로 할게요. 2세, 즉 대학생 정도, 중고대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는데 청년기의 동의어는 바로 성인 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청년기 성인 초기는 35세 정도까지, 22세에서 35세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중년기, 인생의 황금기인 중년기를 장년기라고도 합니다. 긴 장자를 쓰죠. 35세에서 64세 미만까지를 말하고, 우리는 노인들을 보통 65세 이상이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지금 단계명과 그 다음에 연령까지를 딱 구분했어요.
자, 이제 발달과업, 심리사회적 위기,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두 문자 암기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달과업, 위기, 신, 불, 자, 수, 주, 죄, 근, 열. 청소년기는 정, 역. 무슨 말인지 알죠? 정체감 형성대 역할 혼란입니다. 친, 고, 생, 침, 통, 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단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연결 문제에서 친밀감 대 침체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친밀감은 고립감과 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주요 관계 범위입니다. 자, 주요 관계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요 관계 범위의 첫 번째는 엄마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여기 네 번째 붙어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붙어서가 중요할 수 있는데 학년기는 이웃, 학교입니다. 자, 이웃이 들어간 이유는 되게 고학년, 4, 5, 6학년 때 친구 집에 잘 놀러 가죠. 이웃. 이웃이 이 아이의, 이 학년기 아동의 관계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학교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이 청소년기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청년기입니다. 청년기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동료, 직장 동료, 직장을 잡아서 직장 동료가 생깁니다.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도 합니다. 사랑, 우애, 경쟁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년기입니다. 중년기는 직장 동료가 있겠죠. 많은 시간 직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중년기입니다. 위에 노부모가 계시고 아래 자녀들이 있다. 확대가족,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와 동족, 죽음을 앞둔 시기에 사회관계 범위는 아주 보편적인 관계 범위, 인류와 동족이 되는 게 노년기가 됩니다. 자아 특질 들어갑니다. 자, 자아 특질, 영아기의 자아 특질이 있는데 영아기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희망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목적 의식이 중요합니다. 목적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근면성, 친구 사귀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강조되는 시기가 학교 들어간 아동기 학년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성실이라는 자아가 중요하다. 청년기 때는 사랑이라는 자아가 중요합니다. 중년기 때는 배려라고 하는 자아가 중요합니다. 노년기 때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자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병리를 봐주세요. 병리는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병리에 위축의 위에 동그라미 치시고 강박행동의 강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억이 있죠. 억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무력의 무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글자를 읽어보세요. 위, 강, 억, 무가 됩니다. 위, 강, 억, 무가 되고 그 다음에 거, 부에 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배척이 있죠. 배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절이 있죠. 앞에 거부가 있고 뒤에 거절이 있잖아요. 거절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경이 있습니다. 경멸, 경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웁니까? 거, 배, 거절, 경. 거, 배, 거절, 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두 문장 기법 해봐요. 위, 강, 억, 무. 그 다음에 거, 배, 거절, 경. 이런 식으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위, 강, 억, 무. 거, 배, 거절, 경. 이런 식으로 두 문장 기법 외우시면 돼요. 아직까지 제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병리. 자, 이 병리는 바로 이제 이쪽에 있는 것과 조금 대비되는 거겠죠. 여기는 긍정적인 자아 특질이고 여기는 부정적인 병리가 되는 거니까요. 위, 강, 엉, 무, 거, 배, 거절, 경.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제 위는 그 위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위축, 그 다음에 강박행동, 그 다음에 억제, 그 다음에 무력, 그 다음에 거절이 있고 여기는 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척, 그 다음에 경멸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의 두 문장 기법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릭슨의 이론을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에서 여기 있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프로이드는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구, 항, 남, 잠, 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표에 보면 구항, 남잠생 5단계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애착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배변 훈련이 중요할 수 있겠죠. 네, 학령전기 때는 주도성,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학령기 아동기 때는 학습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중요하다.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에릭슨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쓰고 마무리합니다. 청소년기 때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에릭슨은 지칭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심리사회 이론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이론이 분석심리 이론입니다. 칼 융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칼 융의 이론은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융의 분석심리학과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차이는 첫째, 동그라미, 리비도와 관련이 있는데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 성적 본능 에너지라 했고요. 융은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에 가로치면 돼요. 융은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리비도로 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성격에 있어서 과거, 동그라미, 과거 어린 시절의 영향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과거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반면 융은 성격은 생활 속에서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고 후천적의 동그라미, 미래의 동그라미, 미래의 목표와 열망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융이 가장 강조한 발달 단계가 중년기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아시다시피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활 속에서 생활의 에너지가 리비도니까 생활 속에서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 게 성격이고 융의 성격 이론이고 또 하나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미래가 바로 예를 들어서 중년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목표와 열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믿었던 것이 칼 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남성성에 가까운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융은 인간의 양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융인데 대표적인 개념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예요. 남자에게는 여성적인 특성이 있다. 또 반면에 여성에게는 남자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남자의 여성적인 특징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의 남성적인 특징을 아니무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개념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의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융은요, 융도 정신의 세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의식, 두 번째가 개인 무의식,
여기까지는 프로이드 이론과 같은데, 자, 융의 이론에서 특징적인 게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형성된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주요 개념 하기 전에 프로이드와 융의 그 비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고 뒤에는 칼 융입니다. 여러분,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여기는 분석심리 이론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정신역동 이론가입니다. 제가 그랬죠. 정신은 심리와 동의어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정신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심리가 있어요. 정신과 분석, 정신과 심리 두 가지 다 공통 용어이기 때문에 정신역동 이론가들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에릭슨, 안나 프로이트, 융, 아들러까지요. 융 다음에 아들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가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이것을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리비도를 성적인 본능 에너지라고 봤던 사람이 프로이트, 리비도를 생활 에너지라고 봤던 사람이 융이다. 자, 프로이드는 과거 어린 시절을 강조했다. 이 과거 어린 시절이 바로 남근기 시절, 남근기를 강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 즉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후반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신의 구조를 세 가지로 봤는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봤다. 여기를 정신의 구조를 세 가지로 봤는데 그 정신구조 세 가지는 의식, 개인 무의식,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다. 앞에 개인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아시겠죠? 이 집단이란 말과 구분하려고 개인 무의식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이거는 남성지향적인 이론입니다. 남성지향적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남근기라는 단어에서 어느 정도의 용어도 남성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 융은 양성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양성론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 대표적인 개념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구분이었습니다. 자,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주요 개념에 크게 한번 보시죠. 원형이 있고요.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의명, 자기,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컴플렉스, 성격의 유형 8가지. 그리고 칼 융의 발달 단계가 하나, 둘, 셋,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 중에 3단계 중년기가 눈에 띌 겁니다. 중년기의 별표, 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시기입니다. 자,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을 오른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년기에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융 이론의 정신 구조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보면 페르소나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의명이 있고 아니마가 있고 아니무스가 있다. 남성의 여성적인 특징을 아니마, 여성의 남성적인 특징을 아니무스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원형 이런 것들이 있고 맨 밑바닥에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 위가 의식이고 해수면이 전의식이고 바다 밑이 무의식이라겠죠.
이 프로이드 융의 이론에 보면 이렇게 있을 때 맨 위에가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개인 무의식이고 맨 밑에가 뭐예요?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맨 위쪽이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맨 아래쪽이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간을 가운데 구간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개인 무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소인들이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바로 집단 무의식에 접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원형은 바로 여러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이 원형이 기반이 되어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페르소나가 있고 아니마, 아니무스, 그 다음에 음여, 그 다음에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이 노란색으로 쓴 것이 다 뭐의 종류냐면 원형의 종류들입니다.